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내에서 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릉 8명, 속초 7명, 춘천 6명, 평창 3명, 원주 2명 등 8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이후 오늘 오후까지 도내에서는 1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17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송전탑 피해와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원도에는 이미 5,1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20년 전 주민 동의 없이 세워진 곳이 많은데 주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건강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남면의 한 마을에서 소 60마리를 키웠던 조남흥 씨. 송전탑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지만 이상하게 암소 40여 마리가 송아지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인공 수정을 시켜도 장애를 가진 송아지가 태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조 씨는 8년 전 축산업을 포기했고 초고압 송전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별 노력을 다 해도 안 돼요. 여기는 이 철탑 밑에는 고압선 밑에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더라고.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제 뒤로 보이는 게 송전탑과 송전선로입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통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 바로 인근에 세워져 있습니다. 765kV 초고압 송전선로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67살 이영자 씨는 19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송전탑이 세워지고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후 암세포가 몸 여러 곳에서 발견돼 수술만 9번 받았습니다. 이 씨는 송전탑 바로 밑 텃밭에서 일한 게 발병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밤이면 밤에 쌩쌩대지, 낮이면 낮에. 이거 지금 묶어서 그렇죠. 경장했어요. 하지만 송전선로에서 나온 전자파 탓이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껏 해당 지역 피해에 대한 관련 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며 대책을 촉구했고 강원도가 조사해 보겠다고 나선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피해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새로운 방법 그리고 수도권 전력 수급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정부와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홍천과 횡성, 평창과 정선, 삼척 지역의 2개 마을 이상을 현지 조사해 756kV 송전선로 주변의 피해 상황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 계약을 앞둔 단계고 용역 기간만 1년이나 돼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내 학생 수 감소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460곳이 넘는 작은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우 많은 수준인데 늘어나는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1947년 분교로 문을 열었다 한때는 본교로 승격했던 삼척 미로초등학교 고천 분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2005년 폐교될 때까지 45회 동안 1,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곳입니다. 동문과 주민들이 폐교를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고 한동안 비어있던 학교는 마을 소득작물인 콩을 주제로 한 체험장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있지만 체험객 덕분에 마을에 생기가 돕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오고 많이 와요. 자주 와요. 체험하러 온다고. 앙들이 이 매들 없지. 불이 나가지 매들 없고 이렇지. 관리하고. 2005년 폐교된 이 학교는 올해 삼척시에 매각돼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폐교 상당수는 이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1947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한 이 분교는 폐교 이후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폐교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있는 이유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문제입니다. 폐교 처분에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저와 자고 이제 그러는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지. 요양원을 또 하려고 또 서명받으러 댕긴 일도 있는데 실패하고. 1998년 문을 닫은 미로초 동산분교는 바로 옆에 우사가 있는 환경 때문에 매각이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학교 운동장은 수풀이 무성하고 건물은 한낮에도 을씨년스럽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강원도 내 폐교는 464곳으로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매각 등 처분된 자산은 절반 수준인 257곳에 불과하고 미처분된 자산은 대장 가격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150여 곳은 대부 등으로 활용 중이지만 수익이 많지 않고 나머지는 아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활용 중인 폐교가 위치한 곳이 주로 산간 오지여서 대부나 매각 그리고 건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활용 중인 47곳 중에서 41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마을의 거점 역할을 계속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 모인다 그러면 다 여기로 모이시거든요. 학교로 이제 오셔갖고 예전 같은 코로나 전 상황에는 식사도 하셨었고 주민들이 모이셔서 놀기도 하고 담소도 나눴던 그런 공간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공간인데 지금은. 강원도교육청은 폐교 자산에 대해 2024년까지 중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3곳을 지역 주민, 지자체에 매각할 방침인 가운데 늘어나는 폐교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지 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2019년) 대형 산불로 불에 탔던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다음 달 새로운 모습으로 준공됩니다. 동해시는 산불이 났던 2019년부터 385억 원을 들여 추진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재해복구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하는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불에 타지 않는 내화성 자재로 지어지며 한옥 건물인 동해당과 함께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시설 점검 등을 거쳐 11월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를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전셋값 대비 매매가 비율을 의미하는 강원도 내 아파트 전셋가율이 80%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전셋가는 지난 8월 평균 1억 3,830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78.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84.4%로 가장 높았고 동해 80.2%, 강릉 80.1%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주는 77.8%, 속초 75%로 나타나 강원도 내 상당수 지역의 전셋가율이 8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이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과 가축 출하 등이 이뤄질 만큼 가축 전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다며 내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농가는 자체 소독 장비를 이용해 시설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고성군이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예상되는 139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고성군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와 문화체육 조성 사업으로 광역 해양 관광 복합지구 조성,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평화통일염원 DMZ 스카이로드 조성 등 30개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보존,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어촌 뉴딜 300,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서원 아리랑제가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소규모 온오프라인 행사로 열립니다.
정선 아리랑문화재단은 지난 6월 아리랑제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대면 축제 행사로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소규모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아리랑제는 실내인 아리랑센터에서 공연과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풍물시장과 전시 체험 행사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은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발매받아 적정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합니다. 속초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제56회 설악문화제가 다음 달 1일과 12일 설악산 소공원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속초문화재단은 다음 달 1일 설악산 소공원 일대에서 설악산신제를 지내고 12일에는 설악문화제 축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